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태권도장 홍보 방안 홍보 부분 연세백구 태권도장 김호섭입니다. 저희 철학 브랜딩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문득 아직은 어린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 오늘을 돌아봤을 때 뭐지? 우리 관장님 장사한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좋은 스승이 되는 것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철학 브랜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태권도장 홍보 방안 관장님의 철학 브랜딩입니다. 발과 손을 사용하여 몸과 정신, 도를 단련하는 무도의 태권도의 도에 집중한 홍보 전략입니다. 태권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태권도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기력 등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태권도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의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권도는 다른 운동과 무엇이 다른가? 왜 태권도여야만 하는가? 태권술이 아닌 태권도인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철학적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태권도의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도장 운영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국기인 태권도는 개인뿐 아니라 나라를 대표합니다. 단지 근육을 만들고 힘을 키워 상대를 이기는 술이 아닌 가진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도임을 인지하고 예의, 인내, 백절불굴, 염치, 극기의 태권도 5대 정신을 지키는 긍지를 가진 태권도인이 또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 태권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체육관에 처음 입관하는 초보자로부터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동작과 함께 이 내용을 익히며 마음에 새깁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를 길러 약한 자를 돕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권도를 배웁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두 가지의 문구는 저희가 매주 백호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께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동시에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이 내용을 수련 후에 5분씩 나눕니다. 예절이 뭘까? 함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선물입니다.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내 마음의 몸짓입니다. 당신처럼 나도 소중하고 싶다는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예우한다는 우리끼리의 자존심입니다. 예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보장입니다. 요즘 백호에서 함께 배우고 있는 주제는 예절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태권도는 놀이가 아닙니다. 다만 태권도를 더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놀이 수업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권도장은 즐거움과 함께 훈련의 땀을 흘려야 하는 수련의 장소입니다. 단련된 인격으로 희망을 찾고 그래서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멋진 꿈을 만들어내는 곳인 만큼 인내의 과정이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격려로 백호를 응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의 문구는 수련표의 첨부된 인사말입니다. 요즘 백호에서는 상식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킬 수 없는 너무 거창한 배려만을 배워왔습니다.
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내가 상식을 지킬 때 상대는 배려를 받습니다. 백호가 생각하는 배려, 그것은 곧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 브랜딩의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 200여 개국에서의 태권도의 위상과 국내 태권도 위상의 간격을 좁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잠깐 다니고 마는 학원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바른 기준과 신념을 심어줄 수 있고 자신을 이겨내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단련하는 무도라는 인식이 만연해질 때 진정한 의미의 국기 태권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도 정신을 기반으로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체육관을 운영했을 때 저희 철학 브랜딩의 전과 후에 뚜렷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님과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인정하는 좋은 스승이 되었고 또 여전히 되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을 거쳐간 친구들에게는 두 가지의 단어를 항상 쓰게 하고 입에 붙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외쳐라.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과 감사라는 단어는 늘 이렇게 찌르면 나오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매출 부분, 저희들에게는 이 철학 브랜딩 이후에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체육관도 현재는 대기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호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홍보 전략, 그것은 관장님들의 철학 브랜딩입니다. 성인들을 포함해서 21세기의 아이들은 몸, 태권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정신, 도에 배고파합니다. 관장님들의 다양한 철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태권도장 홍보 방안을 준비한 관장 원태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홍보 방안은 태권도복 착용 후 유치원, 초등학교 등교하는 날 선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모전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경로로 태권도장을 많이 등록했는지, 태권도장을 운영을 시작했던 2008년부터를 되짚어 봤습니다. 태권도장에 가장 많이 등록하는 이유가 친구를 따라 등록하는 경우와 현 학부모 소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기준을 두고 코로나 이후 지금 국면의 태권도장들이 어떠한 홍보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니 최고의 방법이 태권도복을 활용한 홍보 방안이었습니다. 지금 좋은 미디어와 좋은 글귀, 태권도장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휴대폰만 보면 나옵니다. 그 학부모들 기다리고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2년 동안 움츠려 있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기지개를 펴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모든 태권도장이 옆에 태권도장을 잘한 걸 따라할 때가 아닙니다. 함께 움직여서 코로나가 끝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가네? 왜 애들이 태권도장을 다 가는 거야를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 맞는 홍보 방법이 지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안 사유는 코로나 이후 수련생들이 휴원이나 이탈한 경우가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든 태권도장이 2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모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전환 시점에서 타무수 종목과 타 운동 종목들은 지금 더 크고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태권도 지도자들만 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3학년 엄마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태권도장을 보내? 지금도 태권도장을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권도 지도자들만 이 말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글귀와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을 홍보합니다. 그 홍보한 내용을 보고 학부모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그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은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옆에 도장과 경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태권도장이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태권도 수련층을 늘려야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홍보 방안으로는 유치원, 초등학생 수련생이 특정일에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등교를 합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련생으로 특정을 한 이유는 가장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지금의 수련층입니다. 경기도 지역이라든지 해당시, 해당 동으로 분류해도 좋습니다. 도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은 여름과 겨울을 제외한 봄, 가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협회에서 지정된 날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도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은 외부에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태권도장 재량으로 인성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또래를 보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 동기가 유발됩니다.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 아이의 눈에는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부럽고 멋있어 보입니다. 이 친구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태권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이미지는 돌봄교실을 가정해 봤습니다. 돌봄교실이 끝난 이후에 친구들이 태권도 가는 친구가 부러워 보인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휴원이나 이탈한 수련생들도 태권도복을 착용한 모습을 보고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음 이미지도 지금 있는 친구는 검은띠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태권도장을 휴원한 친구는 이 친구가 부러워질 겁니다. 퉁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같은 태권도장 수련생들이나 같은 지역에 있는 태권도 수련생들이 동시에 도복을 착용하고 등교하면 잠정 고객층이 될 수 있는 유아 부모들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쌓입니다. 도복을 통한 이슈 확장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코옵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적응적 흡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편을 만드는 겁니다. 도복을 통해서 이슈 확장을 시키는 사항이죠. 이 방안에 따라 인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과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집단, 잠재적인 유아 고객들까지 흡수가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등교하기 때문에 각 태권도장 지도진들은 복장 상태를 재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현 수련생의 관리 수준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도복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입고 등하교를 하면 보는 학부모도 만족감을 많이 느낍니다. 태권도복을 건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태권도복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태권도복 바지가 먼저 해지거나 더러집니다. 그런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태권도복을 포장해서 선물하면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 아이도 관장님 사부님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태권도장 사원님 관장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학부모의 반응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설명해도 어렵고 따라하기 힘들면 효과가 덜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방법은 모든 태권도장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홍보도 잘 될 수 있고 그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태권도장들이 같은 날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이미지를 인식을 시키면 코로나 이후 이제 운동 좀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과 답답했는데 친구 따라 운동 가고 싶은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오게 할 수 있는 큰 시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멋있는 홍보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적기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태권도협회에 함께 있는 태권도장들이 도북의 선진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2년 전에 태권도가 활성화가 됐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도복을 입고 하는 등교하는 날 선정은 코로나 이후 태권도장 효과에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태권도복을 입고 다니는 아이를 본 학부모는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본인의 아이 모습을 먼저 상상합니다. 그 상상력이 태권도장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공문을 봤습니다. 그 공문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타이틀을 보면 코로나 이후 태권도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모전 개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공문을 보았고 협회의 역할이 이거였구나 라는 감탄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태권도장 성장에 있어서 한 번도 협회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협회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 2년 동안 외롭게 싸웠는데 우리가 각각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구나 라는 느낌도 역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모전 취지에 맞춰서 그동안 연구했던 3가지 주제를 아낌없이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권도 본연의 가치 보존과 함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내용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집중하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략적 홍보 방법을 발표할 정준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의 방법에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온라인에는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맘카페, 당근마켓, 네이버 플레이스, 플레이스토어까지 입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는 현수막, 전단지, 판촉물, 선물 공세 등의 방법들을 우리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이런 형태들이 다른 분야처럼 동일하게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도장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 분석에 따라서 각각 다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도장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도장은 회계관리 역시도 효율적으로 하여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잡고 하는 도장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수막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혹은 현수막과 판촉물과 선물 공세 등을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구분 지어서 홍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별로 우리 도장에서 오는 수련생의 분포도를 명확히 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각 단지별로 현수막을 걸었더니 하나의 단지에서는 10명이 왔고 하나의 단지에서는 50명이 왔다면 올해는 어느 곳에 더 현수막을 많이 걸어야 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왔던 50명에 더 많은 공을 들여서 현수막을 걸어야 합니다. 자, 10명이 맞다는 뜻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홍보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간과 노동을 예산을 효율을 생각을 해서 현수막을 걸어라는 것이 타당성이 맞을 것이고 50명이 온 곳에는 입소문이 좋고 저희 도장에 유입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 등 기타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판촉물을 나눠주거나 선물 공세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입간원서를 어떤 형태를 받으시나요? 보통은 문서로 된 입간원서를 받습니다. 현재와 같이 1인 도장과 2인 도장이 활성화된 도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입간원서를 작성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프라인 입간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의 제한성이 생깁니다. 사무실이란 공간에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시간의 제한성이 생깁니다. 세 번째,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때에 따라서는 바인더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출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간원서를 받는다는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약이 생기죠. 만약에 우리가 구글 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입간원서를 받는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공간의 자율성이 생깁니다. 집에서도 입간원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자율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용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입간원서를 통해서 우리는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학부모님이 상담이 오거나 혹은 홍보 전화가 왔을 때 항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간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렇게 정리된 것을 문자로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께서는 이 구글 폼에 연동이 되어 있는 내용을 저한테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글 폼에서 스프레드시트로 연동이 되고 구글 맵에서 이 정보를 불러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한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주최를 했을 때 그 회원들이 왔을 때 그 표기된 모습인데, 자, 보시면 계룡에서는 인원이 적게 왔고 상대적으로 천안과 서울에서는 많이 왔습니다. 자, 이처럼 구글 폼에서 입간원서를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광고의 효과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계룡에서 이렇게 인원이 적게 왔다면 저는 아파트로 치환해서 해석을 한다면 천안과 서울이라는 단지에 좀 더 현수막을 많이 걸고 전략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홍보에 있어서 특정 인원과 불특정 인원을 나눠가지고 홍보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특정 인원은 타깃의 특성이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학 시즌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그 특정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 불특정 인원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죠? 태권도장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자녀들이 있더라도 그분들에게는 태권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관심이 없는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샘플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샘플을 통해서 맛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품이 선택되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맛을 보고 충동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시식 코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권도장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에게 태권도장 일주일 체험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복을 무료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녀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있다면 그냥 공짜로 받아보자는 심리를 바탕으로 도장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A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0잔을 마시면 한 잔을 무료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9잔을 팔기 위해서 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사장님께 이 10잔을 받는 것 플러스 그 10잔을 팔았을 때 한 잔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 도장 1만원 할인권, 도복을 무료 주거나 일주일 체험권을 같이 한다고 사장님께 제안을 했을 때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큰 베너핏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커피숍에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관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높은 업체가 진행하는 이벤트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우리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치킨집이죠? 치킨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장님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홍보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사장님이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불특정 인원에게도 태권도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와 협업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선 제시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홍보할 때 자신의 태권도장을 홍보하지 않고 태권도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홍보하지 않고 사범을 홍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 아이가 태권도를 가게 될 시기에는 저희 도장을 오는 것이 아니고 도장에서 가장 유명한 도장을 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린이집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이 될까요? 자, 어린이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비수련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인식 심어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특강을 나간다고 했을 때 도장 상호가 새겨진 띠를 나눠주고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상호를 말하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준다면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 표현을 들은 학부모는 태권도장 보낼 시기 어느 곳에 보낼까요? 다음과 같이 수업 계획을 짜서 원장님께 월 한 달에서 한 번 혹은 2번 정도 제가 무료로 특강을 해준다고 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통 체육 특강 같은 경우는 유료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성과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노력 대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위에 제시한 방법들이 낯설 수는 있으나 도장 경영에 있어 홍보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첫 번째 구글 폼에서 이과노선을 받고 수련생들이 분포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특강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수련생이 올 수 있는 그곳에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경기도협회가 우리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듯이 우리 역시도 함께 한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걸 도장 경영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지도자의 기본과 온라인을 통한 도장 소통 방법을 발표하는 정훈태권도장 최상근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또 지금까지 태권도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현재까지 태권도 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세계 경찰서에서 현장 체포술 무도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신술 연구 교수도 하고 있고 작년 2021년 10월 달에 진행됐던 제14회 전국 태권도장 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에서 뉴트로 못막이 지도법 동상을 수상하고 지금 현재 구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아마 이런 큰 기회의 장에 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라인을 통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도입과 온라인 활용의 필요성, 소통 방안, 방법, 기대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도자의 기본 자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잊을만 하면 인터넷상에 뉴스상에 꼭 이러한 글들이 올라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이미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도덕지수가 높은 지도자,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돈을 투자해서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고 마케팅을 한다 한들 도장 내에서 태권도 지도자가 도덕지수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국에 아마 2년여 동안에 아마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환경 속에서 아마 2년 동안 도장 집합 금지며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실 것인지 제가 오히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재택근무처럼 태권도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태권도 교육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하고 도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를 통해서 지금 부모님들께 홍보며 도장 교육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SNS, 블로그, 공문 발송, 전단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이미 누구나 다 태권도장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줌 수업을 통한 홍보 및 소통 방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제자들과 같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장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이네. 관장님 어떻게 됐지? 저 엄마한테 사진 받았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딱 눈이 관장님입니다. 그랬어? 자,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네, 그 영상 여기서. 네, 지금. 관장님 어떻게 됐지? 자, 저는 저 엄마한테 사진 영상 받았습니다. 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태권도장에서 부모님과 제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홍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홍보의 목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과 부모님 관점, 제자들의 관점 세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도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 때문에 도장에 오시지를 못했고 우리 아이가 과연 도장에서 어떤 태권도 수업을 받고 있는지 우리 관장님께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으십니다. 이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장에서 공개 수업을 단절로 보여주지 못했던 수련 프로그램을 전달을 하고 지도자의 교육적 철학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온라인 줌 수업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관점으로는 태권도 관장님께서 우리 아이를 태권도를 보내놨는데 태권도의 수업 방식을 알게 되어 좋아하셨고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가 정말로 태권도장에 보내놨더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 이렇게 관장님 사모님 말씀에 아주 빠져서 이런 동작을 행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답답한 상황에서 신체 활동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집에서도 태권도를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색다른 경험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줌 소통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5시 약 20여 분 정도의 부모님과 제자들과의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련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고 부모님께 지도자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미 전달 착오를 해소할 수 있고 전달력 강화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모님의 마스크 미착용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웃어 넘기실 수 있지만 저는 도장에서 또는 차량 운행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이들 학교 지도를 하면 하원 지도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면 매치가 잘 안 된다라는 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우리 대한이 어머니 우리 정훈이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관장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먼저 친밀감 있게 친근감 있게 다가간다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관장님이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고 나한테까지도
이러한 관심과 이런 친근감을 가져주시는구나라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진솔함에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벤트성의 광고를 하고 도장에서 이런 걸 합니다. 에어바운스를 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이런 거 저희도 도장에서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교육적이고 진솔하며 진정한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도장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창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부모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화상 수업 앉아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땀을 흘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관장님 교육비도 제대로 접수받지 않은 상황에서 치킨 드시고 힘내십시오라는 저는 격려의 메시지와 또 이제 이러한 음식들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 퇴관할 때도 이렇게 메시지를 꼭 항상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습니다. 천성이 느린 정훈이가 쭉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 태권도를 지도하는 교육자의 마음가짐을 부모님께 전달을 해드렸고 도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지도자의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장 성장의 밑거름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도장 성장의 발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짧고 부족하지만 오늘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